여러분 혹시 집 구하러 집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? 집 보러 가신 적 있다면 보통 어떤 거 보고 오세요? 혹시 뭐 싱크대에 물 한번 틀어보고 변기물 한번 내려보고 그렇게만 오시지 않았나요? 뭐 싱크대 물 틀어봐라, 변기물 내려봐라 이런 거는 사실 다 옛날 말이에요. 근데 그것보다 한 100배? 아니 한 1000배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. 저도 처음엔 진짜 몰랐어요.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가자고 하면 가서 뭐 깔끔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뭐 어디선가는 뭐 오른쪽을 벽에 대고 이렇게 싹 한 바퀴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서 진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수압이 중요하다고 해서 세면대 물만 틀어보고 나온 적도 있고요. 근데 정작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만 뽑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. 특히 처음 집 보러 가시는 분들 꼭 참고해주세요. 무조건 집은 남향이 최고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?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해요. 이 남향이 햇빛이 잘 들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서 집이 밝으니까 전기세도 아낄 수가 있고요.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는 정남향보다는 남동향이나 아니면 남서향을 많이 짓더라고요. 사실 그 중에서 뭐 남동향이 낫냐 혹은 남서향이 낫냐 이런 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선 내가 보러 갈 집의 거실이 어느 방향인지는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. 그거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 부동산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그냥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봐도 괜찮아요.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막힘이 없는 채광입니다. 아무리 남향이라도 앞에 동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거나 혹은 옆 동에 그늘로 가리거나 하는 일들이 꽤 많거든요. 게다가 저는 예전에 오피스텔을 살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완전 뻥 뚫린 뷰였어요. 근데 몇 달 뒤에 바로 앞에 다른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이 햇빛을 싹 막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렇게 채광이 진짜 집에서 중요하구나를 엄청 느꼈어요.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 집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나무가 있거나 혹은 다른 구조물이 있으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. 특히 소나무 같이 사시사철 푸른 치비업수는 이 집을 항상 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다면 낮에 그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보러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.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주말 낮이라도 가셔서 그 집의 밖에서 그럼 해가 어떻게 드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자, 두 번째는 누수의 흔적이에요.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살다가 누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디서 누수가 생겼는지 누수를 잡는 것도 어렵고 뭐 윗집이나 아랫집 보상 문제도 있어서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웬만하면 누수가 있는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? 그거는 만약에 발코니가 있다면 발코니의 천장이나 아니면 구석지 벽면 그리고 천장과 벽면이 만나는 그런 모서리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 그쪽에 얼룩이 있거나 혹은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페인트가 울거나 조금 들떠 있으면 과거에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그리고 발코니에 보통 우수관이 있잖아요. 우수관의 위나 아랫부분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. 거기가 누수가 생기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. 그 베란다의 맨 구석에는 그 보통 창고나 아니면 세탁기가 있을 텐데 그런 곳 뒤쪽도 한번 보시고 얼룩이나 다른 곰팡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뭔가 있었나 보다 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이런 흔적이 보이면 한번 꼭 그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. 이전에 누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?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
그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가서 집 안쪽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니까 그 집의 밖에서 외벽에 균열이나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. 세 번째는 소음 문제입니다. 집 안은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살아보면 밖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. 특히 큰 도로가 옆에 있거나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 또는 상가 그리고 지하 주차장 입구가 가까운 집은 차량 소음이나 배달 오토바이까지 생각보다 그런 소음들이 아주 잘 들립니다. 그래서 집을 볼 때 꼭 창문을 다 열어서 한 10초 정도 조용히 서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. 낮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주변에 상가가 많아서 밤에 더 시끄러워지는 동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집 주변에 상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집 보러 가실 때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한 번 더 가보시는 것도 한 번 더 추천드려요. 만약 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주차 스트레스가 은근히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. 그 구축 아파트는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주차장 동선도 불편하거나 혹은 이중 주차를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평일 밤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하 주차장 가셔서 뭐 주차 자리는 넉넉한지 이중 주차는 많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층이라면 지하 주차장 입구랑 가깝지는 않은지 소음이나 매연은 어떤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이거는 진짜 매일 겪는 일이니까 집 내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마지막은 층수랑 세대 위치입니다. 많이들 뭐 로얄 층이 좋다 혹은 뭐 사이드 집은 피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.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진짜 개인의 생활 스타일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 고층이면 뷰는 좋지만 세대수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길 수도 있고 또 저층에 비해서 여름에는 조금 더 덥고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와 반대로 저층은 뭐 위에 고층에 비해서 수압이 좀 더 좋고 또 저층에 살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 복도식에서 사이드 세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구축 같은 경우는 그 단열이 약하다고 조금 기피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면 그 빵빵한 단열로 보완도 가능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양옆에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다 그리고 좀 더 프라이빗하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다만 일반적으로 낮은 층이나 사이드 세대는 비선호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협상할 때 조금 더 유리한 포인트로 쓰실 수도 있어요. 여러 집을 보다 보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더 어떤 걸 선호하는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.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오늘 이 5가지 하나의 집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큼은 꼭 체크를 하고 집을 보시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집 보러 가실 때 진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한 꿀팁 제가 가지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